로청광인이 직접 구상해 제작한 150만원짜리 로봇 청소기 전용 트랙에서 로청 4천왕 중 100만원 언저리 가성비 올인원 최강자를 가리는 비교를 진행해봤다. 그 결과는 로보락 최초의 회전형 물걸레 올인원 청소기 큐레보 광고가 들어왔대. 이 제품 고가의 하이엔드 플래그십 바로 아랫등급의 제품으로 가격으로 보나 성능으로 보나 100만원 언저리 서브라인의 절대 강자 에코백스 T20 옴니가 경쟁 제품이다. 자동차로 치면 제네시스 라인이 로보락 S 시리즈와 에코백스의 X 시리즈라면 그랜저급이 큐레보와 T20 옴니라고 보면 된다. 참고로 에코백스는 내 돈 주고 사서 5개월간 씹고 뜯고 맛보고 써본 제품이다. 거기에 내가 로봇 청소기 비교 테스트 하려고 완벽히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150만원짜리 전용 트랙도 내돈내산으로 직접 제작했다. 아주 작은 비교로 씹어먹어 줄게. 뭐 긴 말할 필요 있어? 바로 본론 들어가자. 한 달간 사용해본 큐레보 로봇 청소기 장단점과 비교 중심으로 빠르게 간다. 장점 물걸레. 로청 본연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본질적인 기능은 역시 흡입과 걸레질 아니겠어? 이거 흡입력은 5500파스칼로 최근 플래그십들이 보여주는 7000파스칼 이상급의 최고 사양은 아니다. 다만 5500파스칼 정도라면 청소하는데 전혀 지장은 없는 수준이다. 라이벌 기종인 에코백스 T20 옴니도 6000파스칼로 500파스칼 정도 차이가 있긴 하지만 흡입시 유의미한 차이까지는 아니었다. 사실 이번 로보락 큐레보를 테스트하며 가장 궁금했던 부분은 바로 물걸레였다. 왜냐면 로보락에서 처음으로 내놓은 회전형 물걸레거든. 로보락은 전통인지 특유의 똥꼬집인지 혼자서만 진동형 물걸레를 채택해왔었다. 물론 이 진동형 물걸레의 성능도 괜찮았지만 물리력을 행사하는 진동 범위가 회전형의 회전을 통한 물리력 범위보다 좁다는 게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부분이었다. 내가 보기에 이번 큐레보는 로보락이 회전형에 대한 첫 데이터를 쌓기 위한 포석으로 생각된다. 왜냐면 최근 보여주고 있는 구석 청소 등의 혁신을 접목하기 위해선 구조적으로 회전형이 더 유리하거든. 그래서 로보락에서도 24년 플래그십에서는 회전형을 접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뭐 서론이 길었는데 로보락인 만큼 회전형 물걸레에도 뭔가 다른 차이를 보여주지 않을까 했는데 크게 세 가지 강점이 있었대. 첫 번째로 강력한 물걸레 회전력이다. 물걸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압력과 회전력이라고 했잖아. 이거 압력 6N으로 그냥 평범한 수준이다. 이 압력이 높아지려면 후방 무게가 늘어나야 하는데 로보락의 경우 진동형을 택해오면서 후방 쪽의 무게가 크지 않은 내부 설계 방식을 채택해왔대. 아마도 이번 큐레보가 회전형이지만 이 가성비 제품 하나를 위해서 본체 전체 설계를 다시 하려면 제품 단가가 올라가니 기존 설계를 그대로 답습하면서 후방 무게도 높이지 못했던 게 아닐까 싶다. 그래서 로보락이 택한 게 바로 회전 RPM을 높이는 거였대. 이전까지 업계 최고 걸레 회전 수준은 분당 최대 180회였는데 이번 큐레보에선 20회 더 높은 200회를 달성했다. 진짜 뒤에서 보면 진심 돌아가는 속도가 다르다. 두 번째로 물 사용 효율성이다. 물통 용량이 무려 5리터로 비슷한 체급이나 플래그십들의 4.5리터 대비 0.5리터나 더 크다. 거기에 걸레 패드 물량을 보통 3단계에서 조절하는데 이건 기본 3단계는 물론이고 사용자 지정을 통해 무려 30단계라는 무지막지한 디테일 자유도를 보여준다. 와, 난 사실 이게 진짜 좋았대. 바닥에 물걸레 때문에 물기로 흥건해지는 게 좀 싫었는데 이걸 내가 디테일하게 컨트롤해 최적화시켜줄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았대. 엄청난 물통 용량과 로보락 특유의 극강의 물 효율성이 시너지를 일으켜 10평대 후반 기준 물걸레 1타급들의 청소기들이 보통 표준 걸레 습도 기준 2.5회 정도의 청소가 가능한 반면 이건 표준 걸레 습도 기준 무려 4.5회가 가능했다. 며칠 비우는 여행 시 걸레 습도를 최소화해 물 사용량 최적화를 극대화시켜 장시간 물통을 갈지 않아도 되는 점은 이번 제품의 최대 강점 중 하나였다. 세 번째로 촘촘한 걸레질이었다.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이 간격 자체가 촘촘할수록 걸레질 사각도 줄고 교차 청소하면서 바닥 세척력도 올라간다. 로보락이 회전형으로 넘으면서 간격이 더 촘촘해졌다. 표준 모드 기준 동체급 기종들이 동일 공간을 8회 왕복했던 반면 로보락의 경우 11회 왕복할 정도로 청소 간격이 빡빡했다. 자, 장점은 잘 알겠으니까 물걸레 성능 에코백스랑 바닥바닥 비교 결과나 알려달라고. 아따, 우리 형님 누님들 성격 급한 건 여전하네. 자, 우선 2cm 간격으로 잼과 커피, 토마토 주스 등을 뿌려준 후 물걸레로 닦아봤다. 열심히 걸레를 돌리며 닦은 두 로청의 청소 결과는 액체류는 뭐 둘 다 흔적도 없이 없애줬다. 6N의 걸레 압력은 동일하지만 RPM 수가 달라서 차이가 좀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잼의 경우 걸레가 닿는 부분은 둘 다 흔적도 안 보일 정도로 잘 닦아줬다. 아주 미세하게 로보락이 덜 끈적이는 정도. 다만 벽과 가까운 부분은 걸레가 닿지 않아 둘 다 잼이 남아있었다. 에코백스의 경우 7일에 한번 자동으로 엉덩이를 돌려 구석을 닦아주는 기능이 있다는 게 로보락 대비 강점이다. 다만 웃긴 게 이게 내가 작동 버튼을 못 찾는 건
건지 모르겠는데 이 기능을 내 의지대로 작동시킬 수가 없었고 7일에 한 번씩만 자동으로 진행하는 함정 카드가 있었대. 안와. 물걸레 자동 세척의 경우 둘 다 간장을 2.5ml 뿌려준 후 걸레를 짜서 그 농도를 비교해봤대. 여기서도 기능적 차이가 있었는데 에코백스의 경우 55도의 온수로 로보락은 일반 온도로 세척을 해준다는 거다. 결과는 둘 다 샤오미 B116에 비하면 선역급 투명도인데 온수 세척 덕분에 에코백스의 농도가 더 투명했대. 다만 회전력이 더 세서인지 세척 완료 후 걸레 물기 자체는 로보락이 살짝 더 적은 편이었대. 물걸레 리프팅 높이는 로보락이 7mm, 에코백스는 9mm로 2mm 차이가 있었대. 정리하자면 스펙상 흡입력은 에코백스의 약소 우위, 걸레질은 로보락의 약소 우위였으나 둘 다 그 차이가 체감될 수준은 아니었대. 온수 세척을 통한 걸레 세척력은 에코백스의 우위였대. 로보락은 기본적으로 강력한 회전력을 통한 걸레 세정력은 브랜드 첫 회전형치고 훌륭한 수준이었대. 다만 동급에서 탑재된 구석 세척 능력이 없다는 건 상대적으로 좀 아쉬웠대. 장점, 회피 알고리즘. 회피 기술은 민감도와 알고리즘 두 가지 성능에 의해 좌우된다. 먼저 회피 민감도는 센서가 장애물을 얼마나 작은 크기까지 디테일하게 인식하는 기술, 즉 사람으로 치면 눈의 시력 같은 피지컬이라고 보면 된다. 회피 알고리즘은 크게 두 가지로 고도화가 결정되는데 센서로 발견한 장애물을 최대한 근접하여 청소 사각을 줄이는 거리 연산과 장애물 인식 후 백워킹, 즉 회피 거리를 짧고 단순화시켜 청소 시간을 줄이는 경로 연산이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이다. 즉 회피 알고리즘은 IQ와 같이 계산 능력이 중시되는 뇌지컬이라고 보면 된다. 이 제품 S라인의 하위 호환인 Q라인인지라 가성비를 위해 전면 회피 센서가 플래그십 2개의 절반인 1개만 탑재된 점은 아쉽다. 다만 업계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 회피 알고리즘만큼은 플래그십급으로 탑재되어 있다는 게 장점이었다. 자유 회피 성능도 가장 궁금해할 동급 라이벌 T20 옴니와 비교를 통해 설명하겠다. 회피력이 가장 중요한 환경 3가지, 애완동물똥, 복잡한 의자다리, 전선 회피 환경을 설정하여 비교했다. 첫 번째로 휴지심으로 만든 애완동물똥 레플리카 회피대. 색도 최대한 비슷하면서 높이 3cm, 길이 10cm의 변 모양을 만들어 테스트해봤다. 우선 똥 모양의 경우 둘 다 잘 피했다. 다만 청소 과정에서의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바로 접근 거리였다. 로보락의 고도화된 회피 알고리즘의 특성인데 바로 근접을 통한 청소 사각을 줄여준다는 거다. 이 눈금 한 칸이 2cm인데 에코백스의 경우 보통 장애물과 약 10cm 이상 넉넉하게 거리를 두고 청소를 했으며 최대 접근 거리는 약 4cm인 반면 로보락의 경우 최대 약 6cm, 최소 약 2cm 이하의 초근접 청소를 통해 사각을 최소화했다. 다만 이런 근접 청소로 인해 사이드 브러쉬가 장애물을 스치듯 살짝 건드린 부분이 있었다. 두 번째로 복잡한 의자다리 회피다. 이런 복잡한 형태의 장애물 테스트는 로보락 회피 알고리즘이 가장 빛을 발하는 형태였다. 에코백스의 경우 다리를 피할 때 거의 매번 장애물로 인식하면서 백워킹을 하게 되는데 이게 좀 빈번해서 상대적으로 청소 시간이 늘어났다. 거기에 다리를 장애물로 인식하면서 거리 확보를 위해 의자의 안쪽까지 깊숙이 청소하지는 않았다. 로보락의 경우 다리를 인식할 때 장애물로 인식을 하더라도 보는 것과 같이 최소한의 백워킹을 통해 동선 낭비를 줄였는데 그 빈도마저 적었다. 거기에 청소 사각을 최소화하는 알고리즘 덕분에 의자 안쪽까지 깊숙이 청소하는 동선을 보여줬다. 이런 차이는 의자가 있는 구역 청소 시간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었는데 에코백스가 7분 8초, 로보락이 5분 51초로 약 18%의 시간 단축을 보여줬다. 세 번째로 전선 회피다. 플래그십 대비 서브라인인 두 제품의 한계가 가장 드러난 곳이 바로 전선 회피였다. 특히 로보락의 경우 싱글의 한계가 드러난 곳이 이 전선이었다. 그냥 회피 자체를 못하고 한가위 자체 드시듯 호로록 야무지게 드셨다. 이거 플래그십인 S급에선 듀얼 전면 센서로 피했었는데 이건 못 피하는 거 보면 싱글로는 3cm 이하 높이의 선류 민감도가 확실히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에코백스의 경우 역시나 이게 회피라고 말하기엔 좀 민망하긴 한데 밟은 회피에는 먹배 신공을 펼쳤다. 전선이 로봇에 의해 끌려다녀 제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어찌저찌 엉키지 않고 청소 자체는 끝마칠 수 있었다. 정리하자면 센서 피지컬 자체는 에코백스가 더 좋지만 회피 피지컬 부분은 로보락의 압승이었다. 회피 알고리즘만큼은 그냥 이 바닥에서 진짜 로보락이 넘사다. 많은 브랜드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로보락의 기술과 비슷하거나 넘어서는 성능이 나오고 있지만 이 회피 알고리즘은 현재까지 로보락이 굳건하게 원탑을 지키고 있다. 다만 가성비로 인한 센서 피지컬이 투 센서 대비 좀 딸리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다. 장점, 운영 안정성. 로봇 청소기의 운영 안정성의 경우 크게 청소 알고리즘 안정성과 앱 안정성 두 가지로 나눠 평가할 수 있다. 사실상 로보락이 북미와 국내에서 점유율 1위에 오를 수 있었던 건 이 운영 안정성이 뛰어난 점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이 점은 이 큐레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동급의 에코백스 T20 옴니와 비교를 통해 평가해봤다. 청소 알고리즘 평가 중 가장 직관적인 부분이 바로 퀵 매핑이다. 보통 프로세싱이 딸리는 로청들은 맵을 한 땀 한 땀 청소해가면서 그려 매핑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퀵 매핑의 경우 센서를 통해 모든 장소에 가지 않더라도 최소 동선만으로 맵을 구축할 수 있는 기술인데 센서 기술과 매핑 연산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에 기계 알고리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척도다. 이를 평가하기 위해 청소 면적 크기별로 2회에 나눠 평가했다. 거실 정도 크기의 3분할 트랙 퀵 매핑의
중에선 로보락이 42초, 에코백스가 50초로 로보락이 16% 정도 빨랐고 49평 크기의 아파트 매핑에선 로보락이 10분 1초, 에코백스가 11분 25초로 로보락이 12% 정도 더 빨랐다. 퀵 매핑 연상 속도에서는 대략 10에서 15% 정도 차이로 로보락이 더 빠른 걸로 보인다. 퀵 매핑 후 자동으로 맵 구역 구분한 결과에서도 디테일 차이가 있었는데 로보락이 좀 더 깔끔한 걸 볼 수 있었다. 청소 알고리즘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청소 동선의 최적화인데 이 부분에서도 로보락의 우위였다. 일단 청소 후 맵 동선을 비교해보면 두 브랜드의 차이가 느껴지는데 움직임에 있어 로보락 대비 에코백스는 좀 번잡스러움이 있다. 굳이 동선이 아니더라도 에코백스는 이런 유아용 매트 위에서 기동 시 가상의 장애물을 포착해서 동그랗게 이동하는 오류가 좀 있는 편이었다. 회피편에서도 이야기한 청소를 하면서 장애물을 인식하고 구분하는 알고리즘의 고도화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이 특히 청소 중 큰 결과 차이를 보여줬던 게 매트방 청소였다. 매트 높이가 2.2cm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돌파 한계보다 높은 높이를 가지고 있는데 에코백스는 이를 장애물로 인식해 매트 위로 올라가지 않은 반면 로보락은 이를 매트로 인식해 매트 위로 어떻게든 올라가 청소를 진행했다. 에코백스도 충분히 매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성능은 가지고 있는데 알고리즘 연산에 따른 AI의 판단력 센스 차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 이 모든 청소 알고리즘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게 최대 청소 면적이었다. 흡입력을 최대로 한 후 49평 아파트를 청소했을 때 둘 다 청소를 다 끝마치지는 못했지만 그 면적에는 차이가 있었다. 로보락이 86분간 84평방미터를 청소한 반면 에코백스의 경우 57분간 62평방미터를 청소하였다. 물론 최대 흡입력의 차이가 500파스칼이 나고 에코백스의 경우 이미 5개월 사용한 제품이라 기본 배터리 소비량이 에코백스가 더 많겠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같은 5200mAh의 동일 배터리 용량 수준에서 청소 시간 차이가 약 30분이나 날 정도로 꽤 컸다. 아까도 말했지만 청소 간격 자체가 좁아서 동선의 길이 자체는 로보락이 더 김해도 청소 동선의 최적화에 따른 전력 소비량이 영향을 끼친 부분이 크지 않았나 싶다. 물론 흡입 강도를 낮추면 둘 다 49평을 한 번에 청소 가능하다. 앱 안정성은 사실 비교하기가 좀 거시기한 게 에코백스의 최대 약점 중 하나다. 앱이 삐뚤어진다거나 초기화된다거나 하는 자잘한 앱 오류들이 이게 참 세대가 꽤 많이 지나도 완전히 개선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앱 안정성 측면은 로보락이 타 브랜드 대비 확실히 덜한 편이다. 정리하자면 운영 안정성은 뭐 로보락을 까기가 어렵다. 로보락의 소프트웨어 파워는 사실 동급이 아니라 윗급이랑 붙어야 그나마 좀 비벼볼 만한 수준으로 업계의 정점에 서 있다. 단점, 자잘한 다운그레이드. 뭐 이런 장점들에도 이 제품 역시 단점들이 있다. 여러 단점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통찰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가성비 라인을 맞추기 위한 다운그레이드 설계다. 우선 이 제품 로보락이 자랑하는 듀얼 롤러가 아니다. 더 저가형인 Q5에도 있는 듀얼 롤러가 없다는 건 가성비를 맞추기 위함이라기보단 회전형 구조에 따른 설계적 한계 때문으로 보인다. 덕분에 흡입구를 통째로 더스펙 배기구로 써서 얻게 되는 강력한 먼지통 비움 설계도 타 브랜드처럼 그냥 평범해졌다. 30g의 설탕을 먼지통에 넣고 테스트한 결과도 에코백스가 잔여 5.9g, 로보락이 잔여 6.3g으로 사실 오차 범위 수준이긴 하지만 숫자상 좀 밀리는 모습이었다. 로보락의 유관 전통인 세제 자동 투입 기능이 없는 건 여전하다. 이게 중국 내수판 대비 글로벌판인 큐레보의 아쉬운 점들도 꽤 있었다. 내수판의 경우 궁둥이 회전을 통한 모서리 청소 기능이 있었는데 글로벌판엔 이게 없다. 게다가 리프팅 높이도 내수판은 10mm인데 이건 7mm다. 대체 왜 이런 차별을 두는 건지 이유를 물어봤는데 이유도 뭔가 납득할 만한 대답을 듣지 못했대. 단가가 그렇게 차이 날 것 같지도 않구먼. 최근 로청 회사들이 중국 내소용에 대한 해외 사용 시 엠락이 점점 더 빡세지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저 내수판 직구는 사실 비추다. 내가 해봐서 안돼. 잘못했다간 이거 100만원짜리 벽돌된다. 이거 직배수 키트를 사용 가능하긴 한데 현재 정발되지 않는 상태인 것도 좀 아쉽다. 추가상 플래그십의 서브라인으로 나온 가성비 제품인 만큼 이 제품 가격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 제품의 판매가는 129만원이다. 광고지만 솔가 이 제품의 적정가는 플래그십들의 100만원 중반대와 가성비 제품들이 바치고 있는 6, 70만원대 그 사이라고 본다. 즉 스펙과 경쟁 제품의 가격대들을 모두 고려했을 때 이 제품의 메리트 있는 가격은 100만원 언저리라고 생각한다. 현재 런칭 특가가 99만 9천원인데 4대 브랜드 서브라인 상황을 감안하면 이 가격이면 괜찮다고 본다. 로보락의 특성상 가장 쌀 때는 런칭 특가 시기인 만큼 관심이 있다면 이 가격에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별평 100만원 중반대의 올인원 플래그십을 사기에는 좀 벅차고 그렇다고 5, 60만원대의 가성비 올인원으로 가자니 조금 아쉽고 그래서 탄탄한 로청 4대 브랜드에서 내놓은 플래그십의 서브라인 올인원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가 엄청 컸었다. 로청 4천왕 중 이 100만원 언저리의 서브라인에서는 지금까지 에코백스의 독과점 시대라고 봐도 무방했다. 타 브랜드들의 경우
라인 확장을 할 여유도 없었기에 이 가격 영역은 지금까지 에코백스 T 시리즈의 무주공산이었대. 실제로 내가 집계한 쿠팡 매출 순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로봇 청소기는 바로 플래그십 시리즈가 아닌 에코백스 T10이었대. 근데 바로 그 서브라인판, 즉 퀄리티 있는 가성비 올인원판을 뒤흔들 제품이 바로 이 로보라 큐레보라고 생각한대. 두 동체급 제품들을 비교해서 사용해보니 각 특성이 확실히 달랐대. 에코백스의 경우 서브라인이라고 하더라도 아낌없이 부품을 때려박는데, 덕분에 센서나 각종 부품이 그 체급에서 보기 힘든 수준의 피지컬을 보여준다. 전면 센서의 수준이나 걸레 온도 세척 등은 진짜 해자급이다. 다만 이런 조합을 이끌어내는 소프트웨어 측면은 역시나 아쉽대. 이번 로보락 큐레버의 경우 로보락의 첫 회전형 물걸레이면서 회피까지 가능한 올인원 제품으로 철저한 급 나누기를 통해 플래그십 대비 아쉬운 다운그레이드들이 좀 있었지만 로보락 특유의 압도적인 내지컬로 한계까지 성능을 이끌어내는 느낌이었대. 강력한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청소 능력을 보여준다는 게 로보락의 강점이랄까. 이런 안정적인 로보락 올인원 제품으로 시작해보고 싶었지만 플래그십의 가격이 부담스러운 사람이었다면 입문기로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리뷰 속 실험은 개인이 진행한 부분이라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 수준으로만 생각해달라. 이용했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시계 부탁하며 궁금한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달래.